안녕하세요. 고객 전문가 박현정입니다. 전문가라고 이름을 붙여도 될까요? 저는 이제 고객 관련돼서만 제가 한 20년 동안 실제 현장에서 일을 또 해보고 또 강의해보고 직원들을 코칭하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간 또 2권의 저서도 제가 갖고 있죠. 자, 오늘 저랑 함께 얘기 나눌 거는요. 감정 능력자는 고객어로 말한다 입니다. 자, 그 첫 번째가 시대가 나의 역할을 정한다 라는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서일까요? 전 최근에 좀 생긴 좀 증상이 하나 있어요. 이제 어떤 증상이냐면 잘 안 되는 가게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어딜 가도 뭐가 손님이 좀 없으면 내가 뭐 도와줄 건 없나? 이런 생각이 들고 왠지 나이 들어가는 저를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최근에 한 병원을 갔었어요. 제가 이사를 해서 그 병원을 갔는데 그 병원이 사뭇 그 바깥에 있는 간판과는 달리 읍내에 곧 사라져갈 것 같은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단 간호사도 너무 지루해하고 있었고요. 혼자 있었고. 그래서 제가 병원을 들리면서 내가 지금 잘 들어온 건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빠져나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진료 이렇게 하고 진료를 보는데 연배가 있으신 것 같으셨어요. 근데 뭐라고 할까요? 옛날에 그 의사의 권위가 너무 물씬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도 너무 짧고요. 제가 궁금해서 그러면 이 약을 먹으면 뭐 괜찮아질까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도 별로 대꾸도 없으세요. 그리고 처방전만 싹 써주시고. 근데 나오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저분은 여전히 8, 90년대에 그 자기의 명성이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박제된 의사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냥 정말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대학, 그리고 또 옛날에 TV 출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이 빛바랜 채로 있는데, 시대가 바뀌었는데 본인이 바뀌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시대는요, 무언가 우리의 역할에 변화를 요구합니다. 실은 뭐 엄마라는 역할은 동일하지만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역량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변화 때문에 요즘에 이제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너무나 많은 변화들을 또 겪고 계시죠. 그전에도 뭐 변화라는 얘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그 변화의 노력 중에 서비스가 2015년에 이제 헨나 호텔이라고 많이들 아실 거예요. 세계 최초 로봇 호텔입니다. 굉장히 기네스북에 등재가 될 정도로 야심이 컸어요. 그리고 관심도 많이 받았고, 그 당시에 고객 비서라는 로봇도 있었고요. 그 당시 이런 변화는 이제 고객을 위해서 노력하는 하나의 모습으로 비춰졌죠. 그리고 반응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뭐 그 변화가 늘 좋은 구도로만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이후에 헨나 호텔도 많은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이제 로봇들이 해고를 당하죠. 해고를 당하고, 왜냐하면 야심차게 시작했는데 그 비서가 영어를 못 알아듣는다거나, 그리고 지들끼리 충돌해서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헨나 호텔의 노력은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 이 변화에 애써 보려는, 그거에 발맞춰 가려는. 자, 그런가 하면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이제 대면이 참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백화점과 작년에 경기도가 함께 패션워크를 유튜브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생중계를 한 이런 사례들. 최근에는 뭐 이제 온라인 상담, 그 다음에 오지 않아도 처리하는 샵을 만들고, 많은 변화들이 우리가 원튼 원하지 않든 시대를 향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이제 무언가 변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는 뭐 또 이렇게 짧게 얘기하자면 이제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으로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말 낯설지 않죠? 기업 중심에서 고객 중심. 그럼 차이는 뭘까요? 예전에 우리 시대를 보면 생산 시대가 있었어요.
생산 시대는 공급자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수요에 비해서 뭐가 많은 거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자보다 누가 더 많아? 수요가. 예.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그냥 공급자 중심이죠. 뭐 아쉬울 게 별로 없어요. 단기 매출이고 잘 주문하고 획득하고 이 과정만 잘 순환이 돌아가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우리는 기업 중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기업 중심입니다. 예, 기업은 고객을 끌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제 판매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 판매 시대는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면서 살짝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넘어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 경쟁사를 못 가도록 해야 돼요. 예, 예전에는 그런 아쉬움이 별로 없었는데 판매 시대에는 우리 서비스 세일즈 하시는 분들이 공급자 중심으로 일하시면 이제 안 되는 거예요. 뺏기면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자, 그런데 여전히 이것도 기업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시대가 변해서 마케팅 시대, 해결자 시대. 자, 느낌 오시죠? 자, 이건 뭐냐면요. 수요가 공급보다 작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급이 초과를 합니다. 자, 그럼 이때는 이제 자연스럽게 고객 중심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 여전히 이어지는 말인데요. 파트너 시대가 됩니다. 자, 이거는 공급 과잉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고객은 적은데 이제 경쟁 업체를 포함해서 고객을 데려가려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시대다라고 인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중심에서 뭘로 넘어왔냐면 고객 중심으로 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무슨 차이가 있냐? 자, 기업 중심은요, 직원들이 실적 중심으로 일해도 됩니다. 실적 중심은 뭐냐면 기업이 시키는 대로 일하셔도 됐었습니다. 자, 그럼 고객 중심은 뭘까요? 고객의 마음을 사고 고객한테 잘하는 게 성과가 되는 시대가 고객 중심 시대입니다. 그래서 제가 매장에 들어갔을 때 예전 같으면 고객이 들어와도 재고 정리하는 직원이 문제되지 않았어요. 실적 중심으로 일해야 되니까.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해야 되니까. 자, 그런데 지금은 제가 들어갔을 때 그걸 내려놓고 고객한테 최선을 다하는 직원이 성과 중심인 겁니다. 좀 구분이 되시나요? 자, 이게 이제 기업의 중심이다 보니까 이 고객 중심이다 보니까 기업 중심의 마인드가 아니라 이제 고객 중심의 마인드. 실은 뭐 심플하게 얘기하자면 그냥 고객 만족시키는 게 성과다. 예전에는 슬로건이 많았어요. 고객이 만족하든 뭐 하든 그냥 우리는 우리 일을 한다. 근데 이제 어떻다? 내가 지금 들어온 고객을 만족시키는 게 성과다. 예. 그리고 이제 가치를 제한을 해야 된다. 이 제품을 삼으로 인해서 고객이 누릴 여러 혜택들을 여러분들이 고객한테 각인시켜 주지 않으면 단순하게 안내하고 해결하는 정도에 머물러 버린다면 우리는 제가 앞서 잠깐 얘기한 대로 명성과 달리 쓰러져 가는 듯한 그 병원의 모습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비트너 교수가 강조한 서비스 삼각형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자, 서비스 삼각형이란 건 무엇이냐? 자, 기업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고객이 있죠. 그리고 직원이 있습니다. 자, 이 삼각형은 굉장히 불변의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기업이 고객한테 광고를 하고 SNS에 이벤트를 하고 하는 것들이 기업이 고객한테 하는 활동이라면 실은 고객을 직접 만나는 건 누가 되는 거죠? 예, 요즘 뭐 언택트 시대라 비대면의 시스템도 많이 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그거를 작동하게 하는 건 누구다? 직원입니다. 그래서 마케팅 시대, 고객의 수가 너무 적어진 이 가치 제한 시대에서는 이제 한 고객이 옛날 그 고객 수가 아닌 거예요. 예. 내가 혼자 있는데 10명이 들어올 때랑은 사뭇 다릅니다. 2시간에 1명 들어와요. 그럼 고객의 가치는 완전 달라지죠. 이걸 상호작용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가 이제 너무 중요한 핵심이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요. 포노사피엔스 많이 들어보셨죠? 이 포노사피엔스 이 저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신인류족이죠. 신인류족. 예. 그래서 SNS, 뭐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자, 그런데 그 많은 신인류의 특성을 얘기하면서 의외로 저자가 끝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의 마음을 잘 알고 배려할 줄 알아야 좋은 인재다라고
옛날부터 했던 말로 귀결이 됩니다. 이 뜻은 무엇이죠?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앱을 만드는 거,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제품을 만드는 거, 그리고 사람의 마음을 읽는 직원이 있는 거. 이게 불변의 원칙이고 또 되게 중요한 능력이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런 우리 역할 역량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해야 될지 또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